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 6월 29일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시에서 학생의 인종을 한 요소로 고려하는 Affirmative Action을 폐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미국이 난리입니다.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찬반으로 갈렸고 한인사회 역시 이제 명문대들이 실력 우선으로 뽑게 되었으니 한인 등 아시안 학생들이 더 이상 차별을 받지 않게 됐다는 의견과 흑인 히스패닉 학생 비율이 줄어들면 그 자리는 아시안이 아닌 백인들이 채운다라는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의견으로 양분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Affirmative Action 폐지가 정말 한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한인 학생들과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몇 가지의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는 대학은 미국 내 4,000개 대학 중 합격률 50% 미만인 200여 개 대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선 대법원의 판결로 대부분 사립대와 일부 공립대에 지원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공통지원서 메인 섹션에서 학생의 인종이나 민족을 표시하던 대학들은 이것을 가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입학사정관들이 지원자의 인종이나 민족 배경을 모른 채 심사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세이를 통해서 자신의 인종이나 민족을 밝히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에세이를 쓸 때 자신의 인종과 민족 배경을 밝히면서 역경을 극복한 스토리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입시에서 에세이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로 인해서 입학사정 과정이 지금보다 더 주관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미국의 대학 입시는 학교 성적과 시험 점수로 줄 세우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대부분 명문대들은 포괄적 입학사정 방식인 홀리스틱 리뷰를 실시합니다. AP 과목 16개를 택해서 올 A를 받고 SAT에서 1590점을 받고 클래스 랭크 1등인 발레딕토리언이 되어도 명문대로부터 불합격 통보를 받는 학생이 많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성적과 시험 점수가 뛰어나야 하는 건 기본일 뿐입니다. 명문대들은 에세이, 과외활동, 교사와 카운슬러 추천서, 수상 경력, 리서치 경험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격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Affirmative Action 폐지가 아시안들에게 유리하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순진한 발상입니다. 명문대들은 벌써부터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교묘히 피하면서 인종 다양성을 계속 추구하기 위해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서와 에세이, 추천서 등을 통해서 드러나는 학생의 거주지역, 사회, 경제적 배경, 가구소득, First Generation 여부 등을 적절히 고려해서 인종 다양성을 계속 유지한다는 전략입니다. 아울러 시골 등 저소득층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강화해서 더 많은 소수계 학생들의 지원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이 같은 입학사정 가이드라인을 대학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45일 안에 대학들이 참고하면 도움이 될 다양성 추구 공식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번 판결로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 비율이 지금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고 진보 진영이 아우성이지만 정말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대학 입시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Affirmative Action 다음 타겟은 동문 자녀에게 특혜를 주는 레거시 입학제도, 표준시험, 즉 SAT와 ACT, 시험 봐서 들어가는 일부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신기하게도 보수와 진보 모두 레거시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부유층의 부의 대물림을 연구하는 시스템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MIT와 존스 홉킨스대, 에머스트 컬리지 등 몇몇 명문대들은 현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 일찌감치 레거시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버드와 스탠포드, 프린스턴대 등 대부분의 명문대들은 필요한 재정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레거시 제도를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학이 얼마나 더 보수와 진보 진영의 합동 공세를 견뎌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표준시험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진 후에 1,000개가 넘는 대학들이 스코어 제출을
선택사항으로 변경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명문대 중에 MIT와 조지타운대 정도만 SAT와 ACT 점수를 의무로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며 caltech과 UC 계열 대학은 점수를 제출해도 들여다보지 않는 테스트 블라인드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부분의 대학 입시에서 선택사항이기는 하지만 표준시험 또한 시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자녀에게 튜러링을 해줄 수 있는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서 곧 이것을 둘러싼 소송전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명문고 입시를 타겟으로 하는 법적 분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인이 다수 재학 중인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의 토마스 제퍼슨 과학 테크놀로지 고등학교 케이스가 그 대표적입니다. 이 학교는 한때 아시안 학생이 전교생의 73%를 차지했으나 학교 측이 표준시험을 없애고 또 주관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시 제도를 바꾼 후에 아시안 학생 비율이 54%로 줄어서 아시안 학부모들이 해당 교육부를 상대로 차별금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원고 측은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상급법원에서는 패소해서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입니다. Affirmative Action 페이지로 단기적으로 객관적 스펙이 타인종보다 앞서는 아시안 학생들이 유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상황이 대법원 판결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성적과 클래스 랭크, 시험 점수, 수상 경력 등 객관적인 요소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방향으로 입시 제도를 전면 개혁하지 않는 이상 한인들이 당장 샴페인을 터뜨리면 나중에 후회할 것만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메스터스 진아킴이었습니다.